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송 대표의 모습 보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전당대회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이런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래서 지금 법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선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무죄 판단이 나온 건가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그 이정근 부총장이 제출했던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3개 3만 개 정도의 녹취 기록들이 있고 이것이 윤관석 사건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재판부는 아주 특이하게 이 휴대폰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배척이 됩니다. 아주 이게 그전에 관련 사건들의 진행과 비교를 해봐도 지나치게 좀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하지 않고 그 임의 제출로 받은 것이 과잉 압수를 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을 가서라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로 우리가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이정근 녹취 파일이 사실 윤관석 전 의원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증거로 채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로 됐습니다. 연관된 재판이 이 증거가 이렇게 앞서서는 유죄로 판결을 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또 바뀌어서 무죄로 판결이 나오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흔한 건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공범관계 사건이 별건으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 피의자별로 이 행위 내용이 틀리고 또 이 관여 정도가 틀리고 관련된 그 공범들의 진술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사건의 경우도 이 법원 측 설명 자료나 송영길 대표 측의 입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단은 주장이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강하게 다투지는 않았고 그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주로 다퉜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법원이 적극적 판단 범위가 아니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대표 측은 이 사건 초반부터 이 증거 자체의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아마 이 주장을 계속했으면 법정에 출석한 이정근 씨가 이 관련된 진술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제출한 범위 또 임의로 제출한 범위가 이 돈봉투 사건까지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의 어떤 진술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관석 전 의원 사건과는 진술도 달라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똑같이 판단하지 않아도 될 다른 어떤 사정 변경이나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녹취록인데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영길 대표에게는 무효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임의 제출을 할 때 그 이정근 부총장이 가지고 있는 임의 제출의 의사가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유효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단일한 의사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거지. 그 부분에 뭐 송영길 관련은 빼주고 아니면 윤관석 관련은 넣고 이런 조건이면 이렇고 저런 조건이면 저렇고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 전체를 보더라도 이 돈봉투가 왜 수수가 됐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되기 위해서 수수가 된 그런 이제 돈봉투들입니다. 그렇다면 돈봉투 사건의 수괴가 송영길 대표라고 볼 만한데 오히려 그 윤관석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의원들은 주범이 아닌 종범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돈봉투 사건의 수괴라고 볼 수 있는 송영길 대표한테는 오히려 그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정근
그 부총장이 그 여러 번 이 임의성에 대해서는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신빙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신빙성의 핵심이 임의성입니다. 예. 그 임의 제출의 임의성이라는 것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관석 전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 판결이 동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이 됐거든요.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관석 의원은 1,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송영길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에서 법원이 이 가장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기 때문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두 분의 의원 또 수사 중인 나머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 판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정근 부총장이 제출했을 때 이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서 제출된 휴대폰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비리 관련된 수사로 시작해서 제출된 휴대폰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혐의 사실이 확인돼서 수사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임의로 제출한 것이냐, 그 의사가 분명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나머지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수사 중인 의원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소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 보완해서 나와야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과거에 이제 그 정경심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그 PC 제출된 것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어요. 예. 그게 그 심리의 초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잘 방어를 해가지고 유죄 확정을 대법원까지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송영길 관련한 사건에서 이게 과연 그 위법 수집 증거가 쟁점이었느냐를 사실 판결 선고를 하고 나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이 변론의 초반부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변론 능력을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정근 씨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 수사 법정 단계에서 본인이 제출했던 그 휴대폰의 임의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2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진술 과정에서 저는 이게 달라질 수 없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 이정근 씨가 증언을 뭐 다른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증언은 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고 하나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임의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